자, 유리식의 뜻과 성질에 대한 얘기로 가볼게요. 자, 먼저 유리수가 뭐였습니까? 유리수. 유리수에 대한 얘기는 두 가지가 있었죠. 유리수. 뭐 유리수와 무리수, 그리고 그들을 실수라고 했던 것처럼 유리수에는 정수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수 아닌 유리수, 정수 아닌 유리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정수 아닌 유리수를 다른 말로 기하분수라고도 이야기하죠. 기하분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유리식도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리식은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항식의 개념이요. 자, 다항식 또한 유리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항식 아닌 유리식이 있습니다.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자, 얘를 분수식이라고 합니다. 분수식이라고 하고요. 자, 기하분수랑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수와 분수의 차이, 순수한 기하분수의 차이가 다항식과 유리식의 차이,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리식이라는 개념은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자,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요. X분의 1 유리식이고요. 2분의 X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1분의 X제곱, X 빼기 1은 전부 다 유리식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분의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은 다항식이 되며, 자, 이러한 X분의 1이나 분모에 문자가 들어있는 이러한 식, X가 들어있는 이러한 식을 분수식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분수식과 다항식을 통틀어서 유리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리식의 기본적인 성질은 다항식 어떠한 A와 B와 C에 대하여 똑같은 다항식을 분자 분모에 곱하든 0이 아닌 다항식을 분자 분모에 나누든 원래 유리식과 뭐 같게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이제 유리식의 기본적인 성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유리식을 통분하는 방법은 숫자 통분하는 방법하고 똑같죠. 최소 공배수를 곱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x하고 x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인수가 없습니다. 독특한 인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에 해당하는 것이 단순 곱으로 보시면 돼요. 곱해서 통분하게 되면 앞에 것은 약분되어서 x분의 1이 되고요. 뒤에 것은 약분되어서 x 플러스 1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리식의 약분과 유리식의 통분에 대한 기초 개념이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다항식이 어떤 건지를 찾고 있어요. 자, 기억이 다항식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니은 분모에 x제곱이 들어있습니다.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즉 분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도 다항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요. 분모에 x 빼기 3, 약분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자, 리을도 분수식, 즉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자, 미음 같은 경우 3분의 1 x제곱 플러스 3분의 1 x다 보니 미음 또한 다항식입니다. 비읍은 뭐 당연히 유리식,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으로 보시는 게 타당하겠죠. 자, 통분하는 문제입니다. x제곱 y제곱이 있고요. x, y제곱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분한다라는 얘기는 최소 공배수에 해당하는 x제곱 y제곱으로 가면 됩니다. 따라서 앞에 것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x제곱 y제곱분의 6 처리하면 되고요. 뒤에 거는 x를 한번 곱한 형태가 될 겁니다. x의 제곱에 y제곱 분의 2 곱하기 x로 처리되어야 통분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같은 이유로 최소 공배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것은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곱한 형태가 분모의 식이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x 마이너스를 해줬다는 얘기는 원래 2에다가 x 마이너스를 곱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같은 이유로 분모는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될 것이고, 자, 원래 x 플러스 1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 또 추가됐다 보니 x 플러스 1 전체를 제곱한 식이 통분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두 개를 통분하는 방법은요. 지금 x 플러스 1 있고요. x 플러스 2가 보입니다. 여기는 x 플러스 2가 보이고 x 플러스 3이 보이다 보니 자, 통분하는 분모의 모습만 살펴보면요. 통분하게 되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을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이 x 플러스 3이다 보니까 이쪽은 x 플러스 3을 한번 곱해야 되고요. 이쪽은 x 플러스 1을 추가시켰다 보니 x 빼기 4에서 x 빼기 1을
한 번 더 곱한 형태로 통분 가능하게 됩니다. 자, 560번 같은 경우는 통분하기 전에 인수분해 먼저 하고 559번과 같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약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대표적으로 약분하는 문제, 이것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위에 거를 먼저 인수분해 처리해야 됩니다. A로 묶으면 A 플러스 3으로 표현될 것이고, 여전히 A 플러스 3에다가 A-3이 이렇게 곱해져 있다 보니 A-3이 지워져서 A-3분의 A로 표현되겠죠. 자, 563번도 인수분해, 564번도 인수분해하여 이와 같이 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약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리식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리식의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라면 단순하게 통분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분한 다음에 분자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다항식뿐만 아니라 숫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로 통분한 다음에 분자끼리 더하고 빼기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곱셈,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를 분수를 곱하는 것과 나누기 하는 거랑 같은 원리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비율이 있다라는 것은요, 안에 거 곱한 것과 바깥의 것이 곱해진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원리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 원리가 비율로 표현된다면, 즉 분수로 표현된다면 B분의 A는 D분의 C와 같다,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예제 한번 보고 갑시다.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기본적으로 통분해야겠죠. 자, 통분은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로 통분이 될 거고요. 자, 이쪽에는 2가 곱해져 있는 상태, 즉 2에 x 마이너스 1이 필요할 거고요. 자, 이쪽은 1이 곱해진 상태, 곱하나 마나다 보니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분자만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분모의 모습은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분자는 3x 보이죠? 숫자는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통분해서 더하기 빼기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약분을 계산해야겠죠. 자, x 플러스 1분의 2가 앞에 있고요. 뒤에 있는 것은 분자의 모습은 자, x로 묶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약분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x 플러스 2가 이렇게 분모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분모의 모습은 x 플러스 2만 남게 되고 위의 것은 2x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곱하기 계산도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누기 같은 경우라면요, 곱하기로 바꿔서 처리하면 되죠. 자, 일단 계산을 나누기의 기호를 곱하기 기호로 바꾸어 볼게요. x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요. 자, 곱하기 처리되어서 자, 분모의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4 곱하기 1이고 마이너스 1로 가면 돼요. 그 말은 x 마이너스 1이 있고 x 플러스 4로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분모의 모습은 분자로 올라가서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워지게 되고 지워져서 남아있는 x 플러스 4분의 x 플러스 3만 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특수한 형태의 분수식의 계산은요, 예제만 잠깐 살펴볼게요. 자, 요 예제를 잘 보시면요, 차수를 줄이는 도구로 이용된 겁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를 만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 x 플러스 1이 있게끔 식을, 분자의 식을 바꿔줍니다. x 플러스 1에다가 1을 더한 요 식은 원래의 식과 같아지지 않습니까? 자, 이때 이렇게 곱한 모양을 잘 보시면요, 앞에 것은 약분되어서 1 되고요. 뒤에 것은 x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표현되어서 차수를 줄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분모의 모습이 분자의 모습보다 작으면, 또는 차수가 같게 된다면, 또는 차수가 커진다면, 다시요, 분모의 모습이 분자의 모습보다 차수가 작다면 차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번분수식이라고 했던 거죠. 자, 예를 한번 보면 이런 예입니다. 이러한 번분수식은 안의 것끼리 곱한 것분의 바깥의 것끼리 곱한 것으로 처리했죠. 자, 예를 들어서 A분의 B 그것분의 C분의 D라는 개념은요, 이것 곱한 것분의 이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B 곱하기 C분의 A 곱하기 D로 처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원리는 간단하죠. 이것 나누기 이것으로 표현됐던 겁니다. 즉 C분의 D에다가 나누기 A분의 B의 모습이었는데 C분의 D는 그대로 가고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대가를 역수로 처리해야겠죠. 자, B분의 A 처리되어서 BC분의 AD로 표현된 요식이 결론인데,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안쪽에서 곱한 것분에 바깥쪽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부분 분수 또는 이항분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간단하게요.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분모의 곱으로 되어 있는 요 식을 자, 분리시키고 싶어요. 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분해시키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분해했다라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요거를 곱했을 때, 즉 통분했을 때요. A 곱하기 B분의 B 마이너스 A로 표현되겠죠. 자, 좌변의 모습과 우변의 모습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B 빼기 A를 없애야 합니다. 따라서 B 마이너스 A분의 1을 나누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B 마이너스 A분의 1을 곱하면 원래 식과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1 곱하기 2분의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1이에요. 1분의 1 처리되고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4분의 1 같은 경우라면 4에서 2를 이렇게 빼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게 좀 유리하겠죠. 자, 그게 2다 보니까 2분의 1이 곱해진 상태에서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로 분해가 잘 된다. 즉 빼기 더하기로 더하기 빼기로 분해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부분 분수라고 하고요. 부분 분수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이항분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개념이니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번분수식 계산 계속 가볼게요. 안에 거 곱한 것은 x 곱하기 x 플러스 1이었고요. 자, 바깥에 거 곱한 것은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의 곱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항분리 마찬가지로 부분분수 마찬가지로 큰 수를 뒤쪽에 놓고 앞에 것을 뺍니다. 자, x 플러스 1에서 x 마이너스 1을 빼게 되면 2가 남는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x 마이너스 1분의 1에서 x 플러스 1분의 1을 빼면 자, 이것이 분리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607번 문제예요. 자, 다음을 계산한 결과를 표현해라 그랬는데 그 분자의 모습이 fx라고 했습니다. 방정식에 해를 묻고 있죠. 자, 그리고 계산을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뭐, 요 두 개 계산해 보고요. 요 두 개 계산해서 연결해 볼게요. 자, 먼저 앞에 거 두 개 계산하게 되면요. x-1 곱하기 x로 통분이 되고요. 이쪽은 x 필요하고 이쪽은 x 빼기 1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x 빼기 x-1 이렇게 처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자, x-1 곱하기 x에서 x 지워져서 1 표현됩니다. 쭉 앞에 거 두 개 계산된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뒤에 거 두 개는요. 자, 요거 빼기 요로 가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에서 x 플러스 1분의 1을 빼는 식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통분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자, 이쪽은 x 플러스 1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로 x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지워지게 되면 분모는 그대로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x 지워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자, 요 모습과 요 모습을 더하기 처리하면 돼요. 요 빼기가 연산이 된 상태 아닙니까? 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의 모습은요. 요거에서 요걸 빼면 됩니다. 즉 x-1 곱하기 x분의 1에서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을 빼면 되죠. 자, 이게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자, 통분을 해볼게요. 자, 그럼 4개가 전부 다 곱해진 형태의 모습이 자, 분모의 모습이 되겠죠. 자, 분자의 모습은 요식에서 요식을 뺀 것과 같게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에서 빼기로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분자의 모습이 fx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이 fx가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 녀석이 f의 x의 모습이 되고요. 자, 실제로 전개를 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에서 자, 빼기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예,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죠. 따라서 x의 제곱은 지워지게 되고요. 남아있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요. 4x 플러스 2만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fx의 모습이 0이 되는 그런 x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611번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식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먼저 복잡한 식처럼 보이지만 인수분해 우선 처리합니다.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앞에 거의 모습은 4, 2 곱하기 2에 뭐 xx 둘 다 마이너스면 되겠죠. 따라서 x 마이너스 2y 그 전체의 제곱을 이야기합니다. 뭐 x 마이너스 2y 두 개를 써보죠. 이렇게요. 자, 위의 것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마이너스 2y와 x 플러스 2y로 분해가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자의 모습은 그대로 x 마이너스 2y를 기록해야겠고요. 아래 있는 것은 x로 한번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x 플러스 2y 이렇게 표현되겠죠. 약분 잘 하시면 돼요. 자, x 마이너스 2y 지워지고요. x 플러스 2y도 이렇게 지워져서 x 마이너스 2y 한 번 더 지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것은 x분의 1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613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x가 마이너스 1과 3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좌변을 통분한 것이 우변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개수를 비교하여 a, b를 구하면 되겠죠. 자, 좌변을 통분해 볼게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이 있을 거고요. x 마이너스 3 곱해진 형태가 될 거고 원래 a가 있었어요. x 빼기 3이 곱해질 것이고 b에다가 x 플러스 1로 이렇게 표현된 결과가 이 오른쪽 결과랑 같아야겠죠. 자, 그러니 분자의 모습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분모의 모습만 확인해 볼게요. 자, a 더하기 b 그것의 x가 보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아닙니까? 따라서 b 빼기 3a로 표현 가능하고요. 자, 3x 마이너스 1이 이들과 같아야 합니다. 자,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겠습니까? 3이 돼야 되고요. 자, b 마이너스 3a의 모습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합니다.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보죠. 그러면 4a가 남게 되고 결과 3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결과 4가 되다 보니 a 값은 1이 되어야 하고 b 값은 2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a에서 b를 뺀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x 플러스 x분의 1이 3일 때 제곱 플러스 제곱분의 1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단순 이들을 제곱해서 얻어지는 거죠. 자, 이들을 제곱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 나올 거고요. 뒤에 거 x의 제곱분의 1 이게 표현될 것이고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1 됩니다. 자, 그 결과가 3의 제곱인 9를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제곱 플러스 제곱분의 1의 모습은 7이 답이 되어야겠죠. 답은 단순하게 3번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는 곱셈 공식에서 만났던 그런 식의 변형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비슷한 계열의 문제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을 만족합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묻고 있어요. 자, 이 식을 만났을 땐 기본적으로 x로 나눠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양변을 x로 나누게 되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1이 0을 그대로 만족할 것이고 따라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모습은 자,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하다 보니 1이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이것을 이용하여 x 마이너스 x분의 1은 처리가 됐습니다. 이거 1이에요. 자, 마이너스 1 있다 보니 요만큼은 싹 지워지게 되는 거죠. 자, 남아있는 것은 x제곱에 x제곱분의 1의 값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걸 양변 제곱하면 어떠지는 거 아닙니까? 제곱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결과가 여전히 1이 되어야 하며 자,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주어진 결과는 3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유리식의 값이요. 비례식이 주어져 있을 때에 분수식을 처리하는 그러한 예제로 보시면 됩니다. 0이 아닌 세 실수 x, y, z 주어져 있고요. x 대 y 대 z의 비율이 1대 2대 3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주어진 분수식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x 대 y 대 z의 비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x의 값을 a라고 설정한다 하면 자, y 값은 2배다 보니 2a가 되겠죠. z의 값은 당연히 3a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x, y, z 들어갈 자리에 각각 a 대 2a 그리고 3a를 대입하면 자, a가 약분이 되어서 식의 값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 대신에 a를 대입해요. 그럼 3a 되지 않습니까? 자, y 들어갈 자리에 2a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a 처리될 것이고 자, 3에다가 z 들어갈 자리에 3a다 보니 마이너스 9a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아래의 모습은 여전히 x 들어갈 자리 a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될 거고요. y는 2a다 보니 플러스 2a 더하면 되겠고 z는 여전히 3a를 더하면 됩니다. 이때 분모의 모습은 4a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1에서 마이너스 8a 이렇게 생겼네요. 자, a 지워지고요. 약분되어서 마이너스 2가 최종 결론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형 6번은 차수 줄이는 문제로 보시면 돼요. 차수를 줄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앞에부터 차수를 줄여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트 모양 분리하는 거죠. 그럼 1 플러스 x분의 1로 처리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자, 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분모의 모습이 x 플러스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x 플러스 1이 있게끔 표현하고 1을 추가적으로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분리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자, 여전히 마이너스 보호 살아있고요. 자, 같은 이유로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 1이 따라오죠. 1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표현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지워져서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즉 x분의 1 남아있고 마이너스 값으로 x 플러스 1분의 1 남아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값으로 x 플러스 2분의 1도 남아있게 되고 플러스 값으로 x 플러스 3분의 1 요거 계산만 잘 하면 되겠죠. 자, 이들을 통분하는 문제로 바뀌게 돼요. 자, 앞에 거 두 개 통분해 봅시다.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에서 x를 뺀 겁니다. 1 남아있겠죠? 자, 마이너스로 묶어볼까요? 자, 그럼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에서 자, x 플러스 3에서 x 플러스 1을 뺍니다. 마이너스로 묶었기 때문에 여기 빼기로 바뀌는 거잖아요. 여전히 1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제 4개를 통분할 거예요. x 곱하기 x 플러스 1 에다가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처리될 것이고 이 녀석이 앞에 오겠죠. 전개해 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앞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될 거고요. 자, 뒤의 모습은 이 녀석입니다. 즉 괄호를 이용해서 x의 제곱 플러스 x로 표현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식은 다름이 아닌 이 분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x의 제곱 지워지게 되고 5x에서 x를 빼면 4x입니다. 그래서 6을 더한 4x 플러스 6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5번이겠죠. 자, 7번째 유형은 번분수식을 말하게 돼요. 번분수식입니다. 자, 하나하나 계산만 잘하면 되겠죠. 자, 주어진 요식만 계산해 볼게요. 요식만 계산하게 되면 x분의 x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것 분의 1입니다. 역수치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모습은 아마 이것을 역수치한 거다 보니까 이것은 x 플러스 1분의 x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지금 1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인 모습은요. 여기다 1을 더한 모습이 분모에 자리 잡게 되겠죠. 자,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에서 주어진 x를 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은 요것의 역수를 계산하는 문제다 보니 자, 이 x 플러스 1이 최종 분모의 모습일 거고 x 플러스 1이 분자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겠죠. 자, 좀 더 해볼게요. 자, 이거 마찬가지 요것만 먼저 계산해 봅시다. 요거 계산하면요. x분의 2x 빼기 1입니다. 자, 2x 빼기 1을 이쪽은 뭡니까? 역수를 취하게 되는 거죠. 요만큼은 역수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2x-1분의 x가 될 거고요. 자, 2에서 그들을 빼고 있습니다. 이걸 계산 후 최종 역수를 한 번 더 취하면 되겠죠. 자, 그럼 2x-1이 있고요. 4x-2가 계산된 겁니다. 그리고 2가 x가 빠진 요식이 되겠죠. 따라서 2x-1분의 3x-2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계산한 것은 요 2를 포함한 요만큼인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것의 역수가 최종 결론이고 역수를 취하게 되면 3x-2분의 2x-1로 표현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개수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b는 -2가 되어야 하고요. a 값은 2가 되어야 합니다. 자, a에서 b를 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a 빼기 b는 4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부분분수 문제입니다. 부분분수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요 식을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처리하고 싶다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대가는 b 빼기 a분의 1을 곱한 결과가 된다. 자, 이것이 부분분수 또는 이항분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그 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결과를 찾고자 합니다. 앞에 거 먼저 계산하면요. 여기서 이거 빼면 1이에요. 그래서 1분의 1이 곱해져 있을 거고요. x분의 1 그리고 x 플러스 1분의 1. 자, 빼기로 처리되겠죠. 자, 이것이 앞에 거 결과고요. 자, 중간 거 계산해 볼게요. 자, 이쪽에서 이걸 뺍니다. 그럼 2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처리되는데 원래 2가 있었기 때문에 2를 갖다 씁니다. 자, 그리고 분해하시는 거죠. 자,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분해가 잘 되고요. 자, 같은 이유로 여기서 이거 빼면 6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6이 있었고요. 6분의 6 처리하고 x 플러스 3분의 1에서 x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분해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x 플러스 1 역수 요거 지워지게 됩니다. 요 1이니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x 플러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이 지워지게 되고요. 남아있는 것은 앞에 거 하나, 마지막 거 하나, 두 개만 남아있게 돼요.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9분의 1 요것만 계산 잘 해주시면 되겠죠. 통분해보면 x 곱하기 x 플러스 9로 통분되고요. 자, 여기는 x 플러스 9가 필요할 거고 x가 필요하다 보니 9라는 숫자가 상수값이 되어야 함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k값은 9가 되어야 합니다.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fx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 이항분리 시키면요. x 플러스 1에서 x를 빼면 1입니다. 1분의 1 이렇게 처리될 거고 그리고 x분의 1에서 x 플러스 1분의 1을 뺀 이러한 식의 구조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1을 쓰나 마나 이게 fx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자, 실제로 1부터 99까지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자, f1을 대입하게 되면 1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2를 계산했다라는 얘기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죠. f3을 대입하더라도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에 99를 대입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f에 99를 계산하려거든 99분의 1에서 100분의 1을 뺀 이 식으로 처리될 거 아닙니까? 자, 주어진 식을 각각 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f1부터 f99까지 합이 얻어지게 되고요. 자, 잘 지워집니다. 지워져서 남아있는 것은 1-100분의 1만 남게 되고 자, 100으로 통분하게 되면요. 100에서 1 뺀 99가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답은 두 번째가 되네요. 자, 유리함수의 개념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부터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인 그래프는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가장 유리함수의 기본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프 좌표 평면 위에 이를 표시한다라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얘기는 점 하나하나 찍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1,1을 지나게 될 거고요.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3을 집어넣게 되면 3분의 1, 뭐 100을 집어넣으면 100분의 1, 1000을 집어넣으면 1000분의 1 이렇게 돼서 점점점 x주가 가까워지는 그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같은 이유로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결과는 2입니다. 여기를 지나가겠죠, 대략. 3분의 1 집어넣으면 3쯤 되어서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그래프를 연결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게 되더라도 그래프의 모양새가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그래프 y는 x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a를 조정해 봅시다. 자, y를 x분의 2라고 했을 때는요, 어떤 그림인지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x가 1일 때 2를 지나가게 되다 보니 2쯤 지나가겠죠. 2일 때는 1 지나갈 겁니다. 요쯤 되겠네요. 자, 그런 식으로 점을 하나하나 찍게 되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물론 마이너스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지금 어쨌든 간 1과 2를 비교해 봤을 때는 원점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또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적당히 부호를 바꿔 볼게요. 즉 y는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x 대신 1 집어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점을 찍게 되면 그래프의 모양새는 이 까만 그래프를 y축에 대칭한 이러한 그림이 얻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입니다. 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묻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나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말은 y는 일반적으로 x분의 a라고 했을 때 a가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원점으로부터의 어떤 거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하나의 기호이다. 하나의 어떤 측정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이요, 원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또한 지금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렸지 않습니까? 그 그래프 가지고요,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뭐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주어진 결과는 아마 지금 이 그래프가 점점점 접근해가는 어떤 선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를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분수함수는 점근선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원래 이 점근선이 뭐였냐면 x축과 y축이었습니다. 자,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x축이었고요. 저희가 y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의 정보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x축이 점근선이었고요, y축도 하나의 점근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대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원래 1,1쯤 됐겠죠. 자,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움직이게 되면 아마 1만큼 움직인 게 이만큼 움직이면 이렇게 되어서요, 새로운 점근선이 여기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래프의 모습은 적당히 평행 이동되었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유리함수의 개념은 그래서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인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하고요, 뭐 다항함수는 다 알고 계시다 보니 뭐 1차 함수, 2차 함수를 다항함수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분수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y는 x분의 2라는 분수함수의 정역은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돼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더라도 x, 즉 분모가 0이 되는 점, 그 점만 제외하고 나머지에선 정의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x분의 1의 그래프였고요. k의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진다. 즉 k의 부호에 따라서 1, 3, 4분면으로 그림이 그려질지 2, 4, 4분면으로 그래프가 그려질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점근선의 개념이 분수함수에서는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라면 점근선이 x축 그리고 y축, 이것이 점근선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예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588번은 다항함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니은이 다항함수죠. 5분의 x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보니 니은 다항함수고요. 자, 디귿도 다항함수가 됩니다. 예, 2차 함수인 비읍 또한 다항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죠.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분수함수를 묻고 있어요. 분수식을 찾으면 됩니다. 따라서 기억도 되고요. 니는 안 되고 디귿도 안 되고 리을 됩니다. 그리고 미음도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뭐 단순하게 분수식 찾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함수가 서로 같은지를 판별하는 문제예요. 이 두 함수는 마치 분자의 모습이 x-1과 x 플러스 1이 되어서 이 둘이 약분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같은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요. 자, 함수가 같기 위한 정보는 두 가지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역이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정역에 따른 함수 값들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fx는 정역 자체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점에서는 정의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x가 1에서 정의가, 아니 마이너스 1에서죠. 정의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f와 g는 마이너스 1에서 정의가 안 되는 f가 있기 때문에 정역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아니다가 결론입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 정역을 x들의 모임인데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그러한 실수들을 정역으로 잡았다라면 이제는 두 개는 같은 함수가 됩니다. 어쨌든 얘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을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두 함수는 같은 함수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지금은 실수 전체에서 확인하는 그런 문제다 보니 정역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유리함수의 정역을 구하는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분수의 형태의 분모가 0이 되는 지점만 제외시키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에서 정의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x들의 모임인데 x는 마이너스 3이 아닌 실수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자, 이것이 정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분모만 신경 써요. x들의 모임이나 x가 2가 아닌 실수값들을 정역으로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인데 얘는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1이지 않습니까? 자, 얘는 0으로 만드는 x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x바 x는 실수, 모든 실수 다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594번 같은 경우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그런 x값은 뭐죠? x가 2가 아니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도 될 수 없다. 이것을 제외한 실수, 그러한 모든 것을 제외한 실수를 정역으로 채택하시면 됩니다. 정역을 묻고 있는 문제는 분모가 0이 되는 그런 x값들을 제외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프가 2, 3분면을 지나는 것만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2, 4분면을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부호가 음수면 됩니다. 따라서 디귿과 리을이 2, 4분면을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억과 니은 같은 경우는 양수다 보니 k값이 양수다 보니 1, 3, 4분면을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가 원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을 찾아라 그러면요, k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것을 찾으면 됩니다. 뭐 디귿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반대로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라 그러면요, 3분의 1이 얘는 k의 절대값일 거고요, 5분의 1이 k의 절대값이다 보니 가장 가까운 것은 리을이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유리함수의 평행 이동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유리함수 그러면요, 기본함수가 있었습니다. 자, y는 x분의 k라는 함수가 기본적인 유리함수였을 때, 자, 이를 x축으로 p만큼, 자,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에, 자,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 들어갈 자리에 x-p 들어가면 되죠. x-p분의 k가 될 것이고요. y 들어갈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y-q가 대입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y라는 일반적인 함수를 표현한다라면 x-p분의 k라는 함수를 q만큼 추가적으로 더해서 만들어진 함수가 평행 이동된 결과가 되고, 자, 또한 그래프의 모습은 x축 그리고 y축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자, 기본적인 분수함수의 그래프 어떤 거였죠? 이런 그래프였었습니다. 자, x축, y축 좀 더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함수가 이러한 그래프였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했을 때의 모습은 자, 뭐죠? 점근선 또한 이렇게 p만큼 q만큼 새로운 점근선의 좌표가 얻어지겠죠. 여기를 x p라고 두고요. 여기를 y q라고 두었을 때 새로운 점근선이 그려지게 되고, 자, 이때 그래프는 요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결과다 보니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평행 이동의 결과 또한 함수가 어떻게 평행 이동이 되었는지 어떤 흔적을 찾아내고, 그리고 조상님, 즉 평행 이동 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79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함수 y는 x 빼기 3분의 1 그리고 빼기 4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는 기본적인 조상님, 즉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거고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y는 x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7의 그래프는 기본적인 함수, 즉 조상님은 x분의 3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 거고요. y축의 방향으로는 7만큼 평행 이동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함수를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일단 점근선의 방정식 먼저 구하는 게 수월합니다.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x가 뭡니까? x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즉 1이 되고요. 그리고 y 값은요. 원래 y 들어갈 자리에 y 빼기 5가 들어갔다 보니 자, 5만큼 평행 이동한 결과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새로운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x가 1 그리고 y가 5입니다. 자, 이것이 점근선이 되고요. 점근선의 교점은 1,5가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주어진 그래프의 모습은 x분의 2였습니다. 원래 1, 3,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지금 평행이동된 결과 또한 1, 3, 4분면에 해당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평행이동된 결과라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같은 이유로 이거는 점근선의 방정식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x가 얼마입니까? 4예요. 점근선의 방정식 x는 4가 될 거고 y값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그러니 주어진 식의 점근선 먼저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다라고 했을 때 자, x가 4, 여기 점근선 주어집니다. y는 마이너스 1, 여기 그려지겠죠. 자, 점근선의 정보는 여전히 4,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그래프를 잘 보면 원래 그래프가 x분의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그래서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에 그대로 평행이동된 결과는 뭐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과의 교점도 확인하셔야 돼요. 자, x축과의 교점, 즉 x절편과 y절편을 각각 기록하셔야 됩니다. 자, x가 0일 때 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x가 0이라면 4분의 3에서 1을 뺀 값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1, 이것이 여기 절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x절편 같은 경우는 y가 0일 때를 묻고 있어요. y가 0일 때 이 값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1을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값이 1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 두 개를 곱하게 되면 x 빼기 4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하며, 자, 따라서 x값은 1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따라서 요점의 좌표는 1이다라는 것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자, 같은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평행이동의 흔적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점근선의 좌표를 이용하고 접근하는지 두 가지의 모습을 이용해서 접근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기본적인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은 차수를 줄이는 걸 그대로 이용합니다. 즉 y는 그대로 여기 x 플러스 1을 기록하고요. 자, x 플러스 1을 위에다 그대로 기록한 후 그러면 같아지기 위한 적당한 식 변형을 조작해서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2를 추가적으로 곱하면 되고요. 곱해서 2가 나오다 보니 5가 되려면 3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하트 모양 분리하게 되면 이 식은 이렇게 바뀌겠네요.
여기 2가 추가적으로 더하기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x 플러스 1분의 3으로 표현된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점근선이 뭐였습니까? x는 마이너스 1이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1이었고요. 좌표 평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 이런 그림이 점근선의 x좌표, 즉 x 값이고 y 값은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조상님은 x분의 3이다 보니 1, 3, 4분면을 지나갔던 그래프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롭게 그려야 될 그래프 또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또한 여기서 이렇게 점근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또한 여기 x절편과 y절편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x가 0일 때는 5가 돼요. 따라서 여기가 5라는 점인 것도 확인 가능하고요. 자, y가 0일 때, 즉 x 플러스 1분의 3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2를 택하게 되는 x값 찾는 겁니다. 자,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3을 만족해야 하며, 자, 마이너스 2x가 5를 만족하면 된다.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점의 x정보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 기록하시고 y축도 표현하시고 0,0도 표현하고 x절편, y절편 또한 점근선의 값 또한 표현하셔야 합니다. 요즘의 교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그리고 y점근선은 2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표현돼요. 주어진 함수가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5인 이러한 분수 함수였습니다. 이러한 분수 함수의 점근선을 구하는 방식은 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첫 번째 분모를 0으로 하는 x값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x가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점근선의 x정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1차입니다. 1차 개수 b가 있어요. 비율. 1차 개수비는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2입니다. 그래서 1분의 2가 되고요. 자, 그것이 y점근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좀 더 그래프를 그려내기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x축 주어져 있고요. y축 주어져 있습니다.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점근선의 정보를 먼저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x가 마이너스 1이다 보니 여기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또한 y가 2다 보니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냐 아니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2였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자, 간단하게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볼게요. x 대신에 0 집어넣게 되면 5 나옵니다. 자, 0,5가 2점 아닙니까? 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하겠죠. 따라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림이 하나 그려질 것이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이러한 분수함수의 모양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 것이 적어도 평행이동의 흔적을 확인해서 차수를 줄이는 과정이 없다 보니 좀 더 빠르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32번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묻고 있어요. 그럼 차수 줄이기로 식을 변형하셔야겠죠. 자, 분모의 모습은 x 플러스 2가 되었고요. 여전히 x 플러스 2가 보이게 식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2다 보니 2를 따로 곱해야겠고 전개하면 4이며 7을 만족하기 위해선 3을 더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분수함수에 2를 추가적으로 더한 결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k값은 3이다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합니다. k는 3이 되며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한다는 것. 자, y축의 방향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했다 보니 b의 값 또한 2가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하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k의 값은 3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1번이군요.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함수 x 플러스 a분의 bx 빼기 1. 자, 이것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그래프와 일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2만큼, 자, 원래 마이너스 2만큼 같다는 것을 반대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자, 이 그래프를 플러스 2만큼 x축으로,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결과가 이랑 일치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그 식을 y 플러스 1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값에 x 들어갈 자리에 x 빼기 2 대입하면 되겠죠.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3은 원래 있었고요. 자, 1을 이항해서 식을 계산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1을 뺀 식이 되며, 자, 이 식을 통분합시다. 통분하게 되면 x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원래 마이너스 3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값으로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2 처리하면 같아지겠죠. 따라서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는군요. 자, 여기에 있는 요 결과의 식 자체가 주어진 이 식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개수 비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인 게 확정되고요. 자, b 값은 마이너스 1이군요. 따라서 a 더하기 b를 묻고 있죠.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1번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11번째 유형입니다. 점근선을 바로 채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점근선은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요. 그게 지금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1인 게 확인되고요. 자, y점근선은 개수 비교하는 겁니다. 즉 1분의 3, 1차 항의 개수 1이고 1차 항의 개수 3이다 보니 1분의 3이 y의 점근선, 즉 3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제곱의 합을 묻고 있어요. 자, 10이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 638번 문제는요. 이 그래프가 한 점에 대해서 대칭을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점에 대해서 대칭이란 이 점이 점근선의 정보이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점근선 그것의 교점이 대칭점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a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고, 자, b값은 1차의 개수 비요 1분의 3, 3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2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641번입니다. 점근선의 특징을 묻고 있는데요. 자, 두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y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또 하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함수가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점근선이 여기 점근선이 여기 이렇게 그려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주어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이러한 그래프라면 어쨌든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점대칭이라는 개념은요, 그 점근선을 기준으로 직선을 연결했을 때 이 함수 값이 결정됐다면 반대쪽 같은 거리의 함수 값이 또 찍힌다. 이런 개념이 점대칭 개념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점이 찍히면 같은 거리에 여기에 찍혀 있다. 직선을 점근선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그 점근선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 함수값이 있다면 같은 거리 반대편에 또 하나의 점이 함수 위의 그래프 위에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점대칭 개념이 되는데, 이 점대칭 개념의 특징은 이렇게 표현돼요. 자, y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 1자리인 게 있어요. 기울기 1자리인 직선과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인 직선에 대해서도 각각 대칭성을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점근선의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근선, 그것의 교점이 두 직선의 교점과 같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울기 1자리인 직선과 기울기 1자리인 직선, 하나는 기울기 1, 하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이 곧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라고 이해하시고,
이를 이용하면 쉽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또한 이 함수는 x 빼기 a분의 1 플러스 b의 함수는 점근선의 정보가 a, b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식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이 곧 a, b가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x-1과 -x, -5를 같다라고 두고요. x값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2x가 될 것이고 넘기면 -4가 되는군요. 자, 따라서 x값은 -2가 되고요. 둘 중에 아무 때나 -1을 대입하면 돼요. y값이 얻어지죠. -3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각각 두 직선의 교점이 되며 그 정보가 점근선의 x 정보인 a, 점근선의 y값인 b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5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열세 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자, 함수가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미정계수를 묻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점근선 정보 주어져 있죠. 자, 여기서 점근선이 뭔지를 먼저 식에서 자, 값으로 확인해 볼게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점근선의 x 정보가 -c였고요. 그리고 1차의 개수 b가 a였습니다. 그 정보가 점근선의 교점의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자, -2,1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따라서 C의 값은 2로 그리고 A의 값은 1로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그래프 식이 재구성되겠죠. 자, X 플러스 C가 2였습니다. 2를 더할 것이고 A 들어갔지 1 대입하게 되면 X 플러스 B라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때 2를 대입한 결과가 0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자, x 대신에 2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0 돼야 돼요. 따라서 2를 대입하게 되면 4분의 b 플러스 2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0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b의 값은 -2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a와 b와 c의 합을 묻고 있어요. 따라서 그 합은 1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답은 1이 되어야겠죠. 자, 14번째 유형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풀면서 접근해보죠. 645번 문제는 주어진 분수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림 그리는 쉬운 방법은요. 점근선 정보 먼저 찾는 거였죠. x축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요. y축도 여기다가 여기 0이 되었고요. 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4였습니다. 따라서 -4 이쯤 되겠죠? -4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최고치의 개수 b, 즉 1차의 개수 b는 1분의 2, 2가 됩니다. 그래서 요쯤 된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x가 만약에 0이라면요. 4분의 1 지나가지 않습니까? 4분의 1은 이쯤 지나간다는 거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이렇게 점근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절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x가 만약에 0이라면 자, 여기 0 대입해요. 그럼 4분의 1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여기 4분의 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쪽은 y가 0일 때예요. 즉 x 플러스 4분의 2x 플러스 1의 값이 0 되는 그런 x 정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0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쪽은 -2분의 1이 x 절편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 대한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1번, 그래프의 y절편은 4분의 1인 게 맞죠? 자, 두 번째는 이 그래프는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갑니다. 4사분면은 지나가지 않잖아요. 따라서 답은 2번인 것도 확인 가능하네요. 계속 볼게요. 3번은 y는 -x분의 7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것이다. 자, 그 얘기는 조상님을 찾아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주어진 식을 차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갑니다. x 플러스 4를 그대로 두고요. x 플러스 4가 보이게끔 2가 필요하고요. 자, 플러스 8이었다 보니 -7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원래는 x분의 -7의 그래프를요.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고요.
y축의 방향으로는 이만큼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원래 그래프가 마이너스 x분의 7인 게 분명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4,2에 대해서 즉 대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분선의 교점을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거고요. 정의역은 마이너스 4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고 모든 실수에선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4, 4분면은 지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번째 유형 가볼게요.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는요. 이러한 개념을 좀 이용하는 게 도움됩니다. 함수가 여기가 점근선 x축이라고 할게요. 여기 x축이라고 하고요. 자, 이쪽을 y축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래프가 주어져 있기를 이렇게 1, 3, 3면을 지나가는 분수함수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주어진 영역을 만약에 정역 제한을 두었을 때 자, 요 정도로 정역을 재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x축의 정보가 여기 있다 보니 이 좀 잘린 그래프가 되고요.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지게 됩니다. 이쪽 그래프와 이쪽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자, 이러한 그래프 상태라면 최대값도 최소값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한히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 아닙니까? 자, 따라서 분수함수의 최대 최소,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는 정역이 적어도 점근선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x점근선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역 제한을 두고 최대와 최소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요. 정역 제한을 이쪽으로 만약에 잡는다라면 자, 이런 식으로 정역을 제한했을 때는 최대값은 요 녀석이 될 거고요. 최대값은 이 녀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마찬가지로 정역을 이쪽으로 제한했을 때는요. 요 녀석이 최대값이 될 것이고 요 녀석이 최소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그 얘기는 주어진 영역이 주어져 있을 때 x의 양끝 값을 대입 후 큰 값이 최대, 작은 값이 최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648번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2와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 함수는 분수함수고요. 유리함수를 fx라고 설정을 했을 때 자,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 중에서는 양끝값만 잘 대입하면 돼요. 따라서 f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고요. f에 1을 대입한 후 큰 값이 최대, 작은 값이 최소가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a와 b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2를 직접 대입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에서 2를 더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1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1을 대입해 볼게요. 1을 대입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분자의 모습은 5가 되어서 마이너스 5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값이 최대값이 되고 이 값이 최소값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두 개를 더하는 것이 요구사항이다 보니 마이너스 4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651번 문제입니다. 함수 분수함수 주어져 있어요. 유리함수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라는 함수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모든 실수 k의 합을 묻고 있어요. 자, 이 함수는 일반적으로 정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같다라고 놓고요. 판별식이 0이 되면 접한다. 따라서 접하기 위한 판별식을 이용해서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같다고 둘게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와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같다라고 둡니다. 자,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합시다. 자, 그러면 이쪽은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요. 이쪽은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곱으로 표현되겠죠. 전개해 봅시다.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kx 마이너스 x니까 k 마이너스 1의 x로 표현될 거고 플러스 k 따라오겠네요. 자, 따라서 2차식을 구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이항시켜 볼게요.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x의 제곱 보일 거고요. 이쪽 이항하게 되면서 여기는 1, 여기도 1, 따라서 2 빼기 k 보이네요. 2 마이너스 k의 x로 표현될 거고 자, 상수항은 k, 여기는 2다 보니 2 마이너스 k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것을 0으로 잡았을 때 판별식 조사하시는 겁니다. 자, b-b의 제곱 2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2 마이너스 k
자, 이것이 0 되는 상황이에요. 자, K의 모든 실수의 합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전개에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도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E-K로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묶어보면요. 원래 E-K가 하나 더 있었고요. 빼기 4가 따라와서 이것이 0 되는 그런 상황에 K 값을 구해내면 되겠죠. 자, 이쪽에 0 되는 K 값은 2입니다. 자, 이거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지 않습니까?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0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의 합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실수 모든 K의 합은 0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653번 문제 가볼게요. y는 1 빼기 x분의 4x의 그래프가 직선 mx-1과 만나지 않도록 m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판별식이 음수가 된다를 이용해서 접근하면 되겠죠. 방정식화 처리 먼저 합시다. 자, 1 빼기 x분의 4x가 함수 1차 함수 mx의 마이너스 1과 같다라고 두었을 때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개를 곱해 볼게요. 자, 이 식은 좌변은 4x가 될 거고요. 우변은 mx-1과 1-x를 곱한 식으로 표현되겠죠. 자, 전개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mx의 제곱 보일 거고요. 전개하면 mx 그리고 1x 따라서 m 플러스 1x 이렇게 표현되겠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를 좌변으로 전개해 볼게요. 좌변으로 이항해 볼게요. mx의 제곱에 이쪽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죠. 따라서 3 빼기 m입니다. 3 빼기 m의 x가 이렇게 1차로 표현될 거고, 자, 이를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1 따라와서 이쪽 0 되겠네요. 따라서 판별식을 계산하게 되면요. b의 제곱, 즉 3-m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입니다. 이것이 음수가 되면 만나지 않잖아요. 전개해 봅시다. m제곱에 마이너스 6m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4m이 음수가 되어달라. m제곱에 마이너스 10m 플러스 9지 않습니까? 이것이 음수가 되는 상황이고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따라서 m-9와 m-1 곱한 것이 음수가 되기 위한 m의 정보는 1과 9 사이에 m이 존재하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654번 문제입니다. n번 합성하는 문제였죠. 이거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f의 n 플러스 1의 형태는 f 연산, f 합성, f의 n. 자, 이는 n 제곱이 아니라 n번 합성했다라는 어떤 수학적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주어진 요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2를 2018 합성했을 때 f를 2018번 합성했을 때 값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축차 대입해서요. 이 함수 값이 2018번 합성했을 때 어떠한 값이 되는지를 조사하시면 돼요. f에 1 한번 계산해 볼게요. f1에 2를 대입해 볼게요. 자,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군요. 자, 두 번 합성해 볼게요. 자, 얘는 2분의 1의 값을 한 번 더 여기다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f에 사실 2분의 1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분의 1을 집어넣어요. 2분의 1분의 2분의 1에서 1을 뺀 겁니다.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보니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세 번 합성해 볼게요. 그러면 두 번 합성한 걸 한 번 더 함수로 보내면 되다 보니 f에 마이너스 1을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결과를 만들어야겠죠.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입니다. 그냥 2가 되는군요. 아직 규칙 파악 안 되고 있어요. 자, 4번 보내봅시다. 2를 집어넣으면 지금 주어진 결과를 한 번 더 보내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f의 2가 됩니다. 그러나 f1은 구했지 않습니까? 2분의 1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 2분의 1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세 번째는 2. 이 세 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주기성을 택하고 있는 어떤 수의 규칙된 모습이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죠. 자, 결국은 2018이라는 것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를 묻고 있는 거랑 같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018을
3으로 나누게 되면요. 3, 6, 18, 2, 11, 3, 7에 21, 8 떨어지고 3, 2, 6, 나머지가 2입니다. 자, 나머지가 1인 게 이거고요. 나머지가 2인 게 이거다 보니 마이너스 1을 주어진 합성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18번째 유형이 분수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일반적으로 y는 a의 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함수가 있다 가정해 봅시다.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계산하고 싶어요. 자, 역함수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그런 거죠. 첫 번째 x와 y를 교환합니다. 교환한다. 두 번째는 뭐였죠? y에 관하여 푼다. 자, 요 두 가지 순서를 지켜주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자, x, y 교환해 봅시다. 주어진 식은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x는 ay 플러스 b분의 cy 플러스 d로 표현될 거고요. 두 개를 곱해요. 자, 곱하게 되면 x 곱하기 ay 플러스 b의 모습이 자, cy 플러스 d랑 일치하겠죠. 자, 지금 y에 관해서 풀고 싶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y로 묶음 처리하셔야겠죠. 그럼 이쪽은 a의 x, y가 있을 거고요. y가 있는 것을 이쪽으로 넘겨서 cy로 표현될 겁니다. 자, 그 결과 bx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bx 처리될 거고 원래 있던 d랑 같아지겠죠. 자, 그러니 y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럼 ax 빼기 c가 될 것이고 이쪽은 여전히 bx, 마이너스 bx에 플러스 d가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y 값으로 표현한 식은 a의 x 빼기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로 역함수를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뭐죠? 다시 y는 ax의 마이너스 c분의 자, 마이너스 bx 플러스 d로 처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를 공식화 시킨다면 자, c하고 b를 자리를 바꾸고요. 부호를 바꾸면 된다가 결론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y는 3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5에 대한 역함수 y의 인버스를 구한다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바꿉니다. 3x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5도 그대로 갑니다. 자, 그러나 1이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것, 2가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라는 함수를 ax 플러스 b라고 잡아볼게요. 자, 이것도 분수 형태로 표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는 자, a의 x 플러스 b를 분자의 모습으로 분모의 모습은 0x 플러스 1이랑 같은 거였었어요. 자, 이것의 역함수인 y의 인버스를 구하라 라면 자, 이는 그대로 둬요.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바꿉니다. 그러니 1이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x가 되겠죠. 플러스 b는 그대로 갑니다. 자, 0x도 그대로 가고요. a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a로 가야 합니다. 자, 남아있는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되어서 결국은 플러스 a분의 1 x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일반적인 1차 함수의 역함수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은 b와 c를 자리 바꾸고 부호를 바꿔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658번 문제는 단순하게 이 역함수를 계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이너스 2와 a의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바꿔서 처리합니다. x는 그대로 가요. 플러스 a, 플러스 1도 그대로 갑니다. 이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로 처리될 거고요. a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ax 처리되면 이것이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c의 값은 1이고요. 예, 마이너스 a의 값이 3이다 보니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며 자, b의 값은 1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따라서 이 세 개를 더한 결과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답이 되어야겠죠. 자, 661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유리함수와 유리함수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역함수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역함수 관계가 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식의 역함수가 이거랑 일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x의 내림차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어야 되고 x 플러스 1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역함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역함수. 자, 어떻게 하라고요? 자, 요거와 요거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는 겁니다. 마이너스 x는 그대로 가고요. 플러스 1도 그대로 갑니다. 자, 자리를 바꿔서 이쪽에는 마이너스 2x가 필요로 하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1을 필요로 하네요. 자, 부호를 분자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주어진 식과 같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1일 거고 이쪽은 2x의 마이너스 1이 되어야겠죠. 자, 요 식과 요 식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a 값은 2가 되며 b 값은 마이너스 1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a 빼기 b를 묻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3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19번째 662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 분수함수 주어져 있고요. 그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할 때 주어진 식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역함수를 구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합성이다 보니 이게 좀 지워지게 되고요. 단순하게 f의 인버스 7을 묻고 있는 거랑 같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역함수를 구하는 것보다도 이 값을 t라고 설정한다라면 f 입장에서는 t를 대입한 결과가 7을 만족하도록 t를 구하는 문제랑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t를 집어넣어요. ft를 뭡니까? t를 집어넣게 되면 3t 마이너스 2분의 4t 플러스 3 이렇게 표현되겠죠. 두 개를 곱하게 되면 21t 마이너스 14가 4t 플러스 3을 만족하면 돼요. 자, 전기의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21에서 4 빼면 얼마입니까? 17인가요? 17t의 값이 넘기면 17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t의 값은 1인 것도 확인 가능하며 f의 인버스 7의 값 또한 1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